북중미 월드컵 책임론 속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입국장에 몰려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형 산불이 결국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진압에 나섰던 최정예 소방대원들이 불길에 갇혀 사망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용의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 미소를 보이면서 시민들이 분노에 쌓였습니다. 독립 250주년을 맞아 다가오는 주말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치안당국은 개별적인 불꽃놀이가 아닌 공식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화씨 110도에 달하는 가운데 서부 지역은 이례적으로 폭설 등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부진의 책임론 속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입국장에는 수백 명의 팬과 취재진이 몰렸는데 홍 전 감독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3시라는 이른 시간에도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홍명보 전 감독의 귀국을 지켜보려는 축구팬과 취재진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붉은 악마는 한국 축구는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북중미 월드컵 실패에 책임을 묻는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잠시 뒤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습니다. 결전지로 떠난 지 약 한 달 만에 32강 진출마저 실패한 채 돌아온 홍 전 감독은 팬들의 야유 속에서도 별다른 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홍 전 감독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약 30초 만에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홍 전 감독이 떠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죽었다는 의미의 영정사진이고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축구협회 새롭게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강인과 김민재 등 함께 귀국한 선수 8명도 별도의 환영 행사 없이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친 대표팀이 공항 환영식 없이 해산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경찰과 경호 인력 200명 가까이가 공항에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우려됐던 달걀이나 엿 등 이물질 투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감독도 잘 뽑아야 하지만 이에 앞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규정은 190여 명의 대의원들이 투표로 뽑는 간접 선거제인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서 곧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심세하 기자입니다. 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회장이 사퇴하고 나면 60일 이내 현행 선거인당 방식으로 후임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100인에서 300인 사이의 선거인단이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시도협회 대표, 전국 연맹 대표 등 대의원을 비롯해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선수, 심판 등으로 구성됩니다. 축구협회 정식 등록 선수가 10만 명이 넘는 걸 고려하면 협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일명 체육관 선거로 불립니다. 이러한 정관은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따른 건데 축구협회는 상위기관의 정관을 무시하고 직선제로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규모를 늘리는 대안이나 의지만 있다면 직선제로 개혁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괄 사퇴라면 대한체육회의 하나의 산하 경기단체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관리인 성격으로 해서 파견을 해서 선거 제도를 바꿔서 의지만 있으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수 간접 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시한 상황이라 축구협회 회장 선거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콜로라도와 유타주에서 번진 대형 산불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력한 바람을 타고 거대한 스나이더 산불로 돌변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투입돼 초기 진압을 벌이던 최정예 소방대원들은 빠르게 번진 불길에 갇혔습니다. 대원들은 긴급 대피용 방화 텐트를 펼치고 숨었지만 3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숨진 소방관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은 20여 개의 대형 산불로 번지고 있어 최고 5단계 중 4단계로 산불 경보 단계가 전격 상향됐습니다. LA 지역에서 심야 불법 자동차 폭주 집회가 벌어지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LA 카슨시의 한 교차로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불법 도로 점거 폭주 집회를 벌이던 중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격으로 22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2명은 중태에 빠지는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소 2명의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5자녀를 둔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여성 3명을 체포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젊은 여성들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활짝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용의자들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듭니다. 텍사스주 델리오 경찰은 지난 25일 길거리에서 32살 여성 캐롤라인 페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0대와 20대 여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5자녀의 어머니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용의자들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행 당시 반성의 기색 없이 웃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주택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집 한 채가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건물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펜실베니아주 힐타운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2층 단독주택이 순식간에 완파됐고 현장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인부 1명이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폭발의 충격이 강력해 인근 주택가가 크게 흔들렸고 수마일 떨어진 지역까지 굉음이 전해져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인파가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연휴 불꽃놀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86만 발에 달하는 막대한 불꽃이 하늘 위를 장식할 예정인데 안전에 대한 각종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라이터로 폭죽에 불을 붙이고 있는 미성년 학생들. 성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독립적으로 가연성 폭발물에 손을 대고 있는데 LA 카운티와 시에서는 불법입니다. 일부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꽃놀이용 폭죽은 단품부터 박스 제품까지 형태가 다양합니다. 박스 포장된 대형 제품의 경우 한번 불이 붙으면 막강한 화력을 낼 수 있어 이 또한 LA 카운티와 시에서는 판매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치안당국은 지역 소방국 인증을 거치지 않은 폭죽을 공공도로 등 개인사유지 이외에서 터뜨리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실시되는 공식 불꽃놀이 일정을 참고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독립기념일을 축하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각 지역 정부는 오늘 공식 개최되는 불꽃놀이 행사 일정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당일 다저스 구장에서 열리는 경기 이후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며 마리나델레이시는 오후 9시 방파제 일대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롱비치 벨몬트 쇼어에서도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 별도의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퀸 메리오에서 이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라브라시 라보니타 공원에서 오후 9시, 같은 시간 얼바인 그레이트 파크에서 대규모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습니다. 독립 25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불꽃놀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정부 주관 불꽃놀이에는 예년보다 50배가 넘는 86만 발의 폭죽이 준비됐는데 비용만 2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지역 정부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에 일어내 올 여름 첫 대규모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고 체감온도는 최고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북동부 지역은 3일 금요일까지, 뉴저지 북서부와 중남부 지역은 독립기념일인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멕시코만에서 형성된 강력한 고기압, 이른바 열돔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열돔은 뜨거운 공기를 지표 부근에 가두며 강한 더위를 장기간 지속시키는 기상현상입니다. 폭염은 2일과 3일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0도에서 105도, 섭씨 38도에서 4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최고 화씨 110도, 섭씨 약 43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 북서부 지역에는 이례적인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고 16인치가 넘는 폭설과 강풍이 예보돼 여행객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새하얀 눈이 도로와 산맥을 뒤덮었습니다. 6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겨울 풍경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몬태나와 아이다호, 와이오밍주 등 북서부 로키 산맥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이례적인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기온이 화씨 2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며 최고 16인치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기에 시속 55마일에 달하는 강한 바람까지 몰아쳐 도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옐로스톤 등 국립공원을 찾은 캠핑객과 운전자들의 고립 위험이 커지고 있어 당국은 고산지대 통행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수집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희귀 25센트 쿼터 동전이 시중에 풀립니다. 조폐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7월 4일이라는 날짜 문구가 특별히 새겨진 한정판 쿼터 동전 25만 개를 제작해 전국에 무작위로 유통합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희귀 동전은 올해 한정 발행 중인 독립선언 기념 쿼터의 특별 버전으로 일반 유통 물량 속에 소량만 혼입되어 배포됩니다. 앞면에는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의 초상과 뒷면에는 자유의 종 문양이 새겨진 가운데 특정 문구가 더해져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폐국은 주민들에게 잔돈을 받을 때 동전 뒷면을 잘 확인해 보라며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하려 한 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리사 쿡 이사는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하급 공직자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이 보장한 절차적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해임을 강행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손을 들어주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 대상 5% 추가 부유세 법안을 두고 정계와 재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진보 진영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심각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실리콘밸리의 기술 관료들과 자산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 세금이 없는 타주로의 기업과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징벌적 과세가 주 경제의 원동력을 꺾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5%의 세금을 일회성 부과하는 부유세 안건은 11월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된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유통체인들이 최근 몇 년간 도입했던 무인 셀프 계산대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셀프 계산대 비중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인 운영 이후 늘어난 물품 도난 사건과 바코드 인식 오류 등 기기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대형마트들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이 직접 결제를 돕는 유인 계산대를 다시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체인들은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로 돌아가는 매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오른 건 지난 18일 이후 6일 만인데요. 지난주 낙폭이 가장 컸던 내스닥이 오늘 랠리무드를 주도했고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간주를 기록했던 다우존스의 상승폭은 내스닥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말 사이 갑작스럽게 고조됐던 이란과의 긴장감이 다시 완화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는 안도감을 보이며 매수 쪽으로 쏠렸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했음에도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 바잉은 장을 3주 만에 가장 강력한 랠리 모드로 이끌었는데요. 특히 6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알파벳과 함께 매그니피선 세븐 중 5종목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개장 초 9.6%까지 급락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압박에 반도체주들은 일제 약세로 추락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막판에 강세로 돌아서는데 성공하자 오히려 회복력의 건재함이 재확인되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금요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당장 내일부터 거래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오늘처럼 강력한 패닉 바잉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발표되는 핵심 고용 지표들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